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네. 뭐 사실은 이거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또 있었고 반복되는 문제기는 한데 이게 진짜 위기의 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못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확률부터 한번 따져보면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은 사실 100번이 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중에 한 번만 이랬던 거거든요. 네. 예, 2011년도에. 네. 물론 이제 중간에 2013년도에도 정부가 뭐 셧다운되는 케이스들이 없잖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국립공원 문 닫고 네. 뭐 도서관 문 닫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예, 공원이 문 닫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직접 보셨군요. 네. 어찌됐든 간에 뭐 2014년에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았고 실제 큰 피해가 있었던 건 201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피해가 컸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커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사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이슈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100번이 넘는 것 중에서 한 번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확률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 1, 2% 정도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긴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2011년과 상황이 조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네. 왜 흡사하다라고 보여지냐면 내년이 미국의 대선입니다. 11월에. 네. 보통 미국의 대선이 있기 1년 전에가 항상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도에도 대선 1년 전이었었습니다. 네. 예, 딱 1년 전. 그러면 1년 전에 부채한도 협상이 왜 중요하냐? 부채한도 협상 가지고는 이견들이 없는데 네. 여기다 인지를 붙입니다. 내가 부채한도 협상을 해줄 테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 쉽게 얘기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는 여당을 불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여당들이 내년에 돈을 쓰지 못하게 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신들이 지금 내년에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 너무 퍼주기 아니야? 대표적으로 지금 상황 그대로 놓고 보면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주장하는 게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 그 학자금 탕감해 주는 거 그 예산 깎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표를 놓고 보면 야당 입장은 되게 불리한 건데 이런 것들 돈 쓰지 맙시다. 대신에 내년에 이런 예산 줄이면 제가 통과시켜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잘 보시면 내년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볼모로 한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그 당시에 티파티라고 불렸던 공화당의 초강경파.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당시에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야당인 공화당이 티파티 세력과 함께 초강경파였었죠. 네. 결국 버티다 그 당시 날짜로 8월 2일이 흔히 얘기하는 엑스데이트, 즉 미국 재무부가 돈이 떨어지는 날, 부도나는 날이었는데 딱 이틀 전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진짜 끝까지 갔었던 제가 그때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여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와 이럴 수도 있나라고 했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갔었던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보니까 내년과 관련해서 그렇고 또 지금 미국도 공화당 쪽에서 16명의 초강경파 의원들이 있다 보니 이거 그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고 또 최근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 엑스데이트라고 불리는 재무부 돈 떨어지는 날이 6월 초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다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7일부터 아시아 순방에 나섰죠. 네. 25일까지 불안감들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결제. 그렇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변수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정통한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걸 유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9월이라든가 미국 회계연도가 9월이니까 9월이라든가 아니면 연말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유예를 시켜놓고 그때 다시 싸울 수 있는. 지금은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잘못됐을 경우 누가 더 큰 피해를 보느냐? 공화당의 피해를 봅니다. 그래요? 예. 집권당은 피해가 없는 게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일단은 금융시장은 혼란이 크게 올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질 건데 이것 때문에 연준은 빠르게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시장은 어려운데 내년 시장은 대단히 좋아져요. 내년에 주식시장 좋아지면 미국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주식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2011년도 사례가 결국 정치 변수였고
이 부채 한도 때문에 정치 변수가 사실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경제적으로 안 좋았던 이 영향이 정치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의 지지율을 급격하게 그 다음에까지 끌어올린 기폭제가 됐고요. 동시에 그걸 반대했던 티파티 세력은 그 다음에 그 한 해 더 있었던 그 다음에 그 중간 선거, 우리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원 거의 다 낙선해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들조차도 완전히 소멸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을 경우는 바이든은 재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리고 그 16명의 초강경파는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인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기서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다보다는 어쨌든 한 번 더 내가 뭔가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뭐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이거 조금 연장을 해서 내가 9월까지 또는 연말까지는 봐줄게. 그때까지는 하고 그때 다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분리 처리할 가능성이 제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는 유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는 섣부른 결론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있었던 정치 변수를 봤었을 때는 저는 현재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셈 잘해야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 그냥 밀어붙여버려서 결렬되게 만들어 하는 게 내년에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더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해달라는 요구 안 들어주고 아예 꺼내지도 마 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현재 공화당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으면 민주당 이 녀석들도 나쁜 녀석이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게 몇몇 의견들 중에서 예를 들어 IRA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뭐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주자 이런 것도 삭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본인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거기서 예산 깎자고 하면 누가 봐도 명분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공화당은 명분도 조금 약하다. 그러다 놓고 보니 무리하게 이걸 했을 경우는 자기들한테 오는 후폭풍이 정치적으로 너무 큰 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박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때 하자라고 놓고 보면 저는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유예를 해서 9월이든 아니면 연말까지 유예를 해서 조금 더 이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시장에서 뭐 회자시키고 또 내년에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한 어떤 정치 간의 기싸움을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예가 된다면 이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유예 때까지는 일단은 정치적인 거에서 벗어나긴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떤 정치적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결렬되는 게 좋은 건 아닌 건데요. 이것도 쏙 좋은 건 아닌 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사실 엑스데이트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소진이 다 됐어요. 이미 연초에 다 됐고 그 뒤부터는 미국에서 어떤 돈을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상 조치를 통해서 특별 조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기금들이나 뭐 퇴역군인들 뭐 이렇게 연금 주는 거 이런 것들 막 조절을 하면서 돈 조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TGA라 그래서 그러니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연준이 예치해놓은 그 예금 계정이 있어요. 거기서 한 5천억 달러 지금 돈을 빼쓰고 있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연준에서 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이만큼 시장에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결이 되는 즉시 다시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동시에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채를 지금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결이 되면 국채를 다시 찍을 수 있어요. 국채를 찍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제가 국채를 산다. 그러면 제가 사는 만큼 돈은 연준에 줘야 되니 역시 돈이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중요한 건 올 중반에 그러니까 5, 6월 달 특히 6, 7월 달이 전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서로 이제 점화될 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경착륙 즉 깊은 침체냐 얕은 침체냐 경기 둔화 가지고 서로 막 격화될 때 이 유동성이 빨려 들어간 일이 벌어지면 시장 조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많은 분들이 야 그래 부채 한도 협상만 끝나면 룰랄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이거 봐라 이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흡수돼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유동성만 부정적이면 괜찮은데 여기에 혹시 경기 둔화에 대한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같이 불거지면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유예가 좀 한참 되다가 나중에 합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 유예돼도 국채를 찍을 수 있어요. 유예돼도요. 네. 그러니까 해결 자체가
그러니까 유예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해결 자체는 우리한테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진 않다. 그런 점들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결렬돼도 문제고 해결돼도 문제고. 이건 좋은 거 이러든 저러든 좋은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건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이 됐던 적은 없고 마이너스 요인인데 얼마나 마이너스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게 나아요? 그래도 해결되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이슈만 있다라면 금융위기가 아니라 경기 둔화라면 충분히 견딜만 한 거잖아요. 예.